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아침부터 잔뜩 흐린 날씨는 오늘 오후부터 비를 뿌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비가 그친 뒤에는 일교차가 커집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8월 28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치매 치료를 위한 실버 케어센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10년째 지지부진한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에 구리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개최합니다. 광진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강변북로 차량 소음과 매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안암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내년 8월 완공 예정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노인들을 위한 실버 케어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알려지면서 입주를 앞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정함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파구청 민원 게시판입니다. 며칠째 100개가 넘는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두 한 노인복지시설에 건립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재건축 현장 앞에 한 부지입니다. 이곳 부지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실버케어 센터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과 재건축 조합 측은 내년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날벼락이라는 입장입니다. 맞은편에 가락시장 현대화 부지 등 다른 대체 부지가 많아 굳이 아파트 단지 앞에 건립될 이유가 없고 또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또 3만 5천 명의 아파트 주민이 곧 입주하는데 내년이면 입주하는데 그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그 송파 실버케어 센터를 건립하는 데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하며 또 하나 서울시 측은 현재 사업 구상 단계에서 발표도 하지 않은 내용이 알려져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 시유지에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맞지만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버 케어 복지센터를 짓기 위한 계획안을 우리가 받아요. 계획안을 받아서 그 계획안이 나오면 그걸 주민에게 알리고 이제 어떤 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준비를 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너무나도 빨리 지금 알려진 것 같고. 한편 조합 측과 입주자들은 항의 시위와 서울시장 면담을 통해 계속해서 주민들의 생각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서정함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실버케어 센터 건립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서울시의회도 서울시의 불통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었으면서 주민들과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어 논란을 더욱 키웠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함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시 의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서 기사를 통해서도 살펴봤는데 이 시립 송파 실버 케어 센터 정확히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 겁니까? 네, 시립 송파 실버 케어 센터는 현재 알려진 것에 따르면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들을 돌보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시설로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총 10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약 100명에 가량의 인원이 수용될 수 있을 정도로 큰 시설인데요. 예. 현재 이러한 시설이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재건축 단지 앞에 지어질 예정이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자치구에 계획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입주를 앞둔 주민들은 갑작스럽게 날벼락을 맞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재건축 아파트 단지 역시 대규모 단지로서 9,500세대 약 3만 5천 명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입주자들이 반대하고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네, 입주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집 앞에 들어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무엇보다도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치러진 이 계획에
계획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 이 사업이 치러지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이를 지적한 서울시 강감창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이번 사업이 치러지면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또 위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이 그동안 지역 주민 간담회라든가 설문조사 이러한 어떤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3월에 발표된 서울시 어떤 걸 계획을 보게 되면 사전 검토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시민 의견 수렴, 그리고 갈등 발생 가능성, 그리고 자치구와의 협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항목들을 전혀 체크되지 않는, 거치지 않는 그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자치구, 해당 자치구인 송파구와도 사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8월 9일 나온 심의 결과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용적률을 높이고 또 수용 인원을 증원시키는 그런 것을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갈등 그리고 반발이 아마 예상되는 그러한 것이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정 부지에 보게 되면은 인접 어떤 아파트와 아주 밀접되어 있습니다.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는 물론이고 또 해당 예정 부지 1km 반경에 4개의 어떤 구립, 시립 시설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과 같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서울시 의회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서울시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어떤 침해라든가 요양 어떤 그런 정책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한 절차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라든가 설문조사 또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도 우리 헬리오시티 주민 대표들과 함께 서울시의회에서 관계 공무원과 함께 어떤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9월 초에는 현장 부지 현장에 나가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 지역 주민의 의견이 서울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민 협의 없이 시민의 의견 청취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재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 기자. 지금 강감창 의원이 절차상 그리고 위치상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렇다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현재는 설계 공모를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설계 공모를 받게 되면 그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계획안을 토대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것이 너무 빨리 알려져 당혹스럽다는 입장인데요. 또 주민들의 우려처럼 옛날 개념의 노인 요양원이 아닌 미래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종합적인 복지센터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주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일단은 서울시의 구체적인 방안이 어느 정도 제시돼야 이러한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의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정함 기자였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열린 행정의 부재도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송파구 연결해봤습니다. 구리시 전현직 시장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즉 GWDC 조성 사업에 대해 구리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GWDC 사업은 무산이다, 아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고 누구의 책임인가도 쟁점입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정필 기자. 네, 구리시의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이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지난해 이미 합의가 됐었는데 이제서야 일정을 잡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시정질의 답변에서 백경현 시장은 물론 여야 시의원들 모두
조사특위를 열자고 합의했습니다. 예. 시정질의 답변은 GWDC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외국인 투자자가 사업 지원 철회를 통보한 11월 8일 이후에 열렸습니다. 예. 30억 달러 하나로 3조 4천억 원을 GWDC에 투자한다는 IA, 즉 투자 협정서가 지난해 10월 11일자로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예. 다만 DA, 즉 개발협약서는 오는 2019년 5월까지 유효한 상태지만 책임 공방과 함께 GWDC 사업이 무산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조사 대상과 범위, 증인 출석 등의 문제로 특위 구성이 늦어졌습니다. 시의회는 근 1년 만에 10월 11일부터 열흘 동안 특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김 기자, 그런데 이 단일 사업이긴 하지만 이 GWDC 조성 사업이 워낙 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라서 이 조사 기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GWDC 사업은 그동안 10년을 끌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조사 기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구리시 의회에서 13번의 조사 특위가 열렸는데요. 최장 특위 활동 기간은 10일이었고 대부분 5일 미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특위를 구성하고도 두 번은 집행부의 자료 제출 거부와 관계 공무원의 불출석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6대 의회에서 열린 고구려 대장간 마을 이축 허가와 관련한 특위는 박영순 전 시장이 출석하지 않아 특위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예. 그럼 보다 자세한 내용을 구리시의회 민경자 의장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GWDC 사업은 구리도시공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자 등 조사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 증인으로 누구를 부르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증인으로 누가 나오게 됩니까? 네, 한동안 구리시는 GWDC 조성사업 관련 비방 등의 현수막 전쟁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인 산업단지를 조성해 구리시의 미래를 견인하겠다는 계획과 추진 과정이 진실 공방 위기에 있습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시민들께 조사특위를 통해 명확한 사실을 파악하여 진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면옥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증인 범위로는 전현직 시장, 전현직 도시공사 사장, 전현직 담당 과장 및 팀장, 그리고 DA상의 고창국 대표, 스티브 잉과 NIAB 대표자인 미셸 핀, 레리 카바 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인 채택, 조사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 상호 협의를 통해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시의회는 이번 특위 조사를 통해 어떤 의혹과 논란을 밝히려고 하시나요? 현재 구리시장은 GWDC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외국 투자자와 관련한 KNC 대표 측은 현 시장은 사업 의지가 없다고 하는 등 GWDC 조성 사업의 난항과 관련해 언론을 통해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DA, 즉 개발협약서 체결과 마스터플랜 용역사업과 관련한 사항들을 포함해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이 되나 이 또한 조사특위 위원님들의 상호 협의를 통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의혹을 밝히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준비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 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네, 6대 구리시의회 특위는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파행으로 끝났지만 이번 특위는 잘 준비하셔서 내실 있는 특위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면옥 의원을 특위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강섭 의원을 간사로 선출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구리시의회는 내실 있는 특위 활동을 위해 연수도 벌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구리시의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정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벌써 10년째 지지부진한 사업이라 이 부정적인 시각도 많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리시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 2층에서 거주하던 30살 박모 씨가 발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는 박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11시쯤 서울 구로구 한 신축 빌라 공사장에서 작업자가 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임모 씨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을 하던 임모 씨가 공사장에서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1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불로 주택에서 거주하던 노인 2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 주택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강변북로와 인접한 광진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에서 나오는 소음과 매연 탓에 고통이 크다는 건데, 그런데 서울시의 정책 기준상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강변북로와 인접한 한 아파트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강변북로에서 나오는 소음과 매연 탓에 고통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이 아파트 앞 강변북로 구간은 양쪽으로 옹벽이 설치된 탓에 울림 현상이 있고 이로 인해 소음이 더 증폭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지금 이 아파트 8층에 나와 있는데요. 창문을 열어 소음이 얼마나 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 간이 측정한 결과 측정치는 79.6데시벨이 나왔습니다. 주거지 기준치 68데시벨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문을 이렇게 여기저기 앞쪽 베란다를 다 환기를 시키게 되면 말소리도 잘 안 들리고, 일단은 매연이 많이 들어와서 아침에 이렇게 걸레질을 하거나 청소할 때는 검은 먼지들이 많이 이렇게 가라앉는 모습들이 보여서, 이에 따라 주민들은 양쪽 옹벽을 잇는 100m 구간에 방음터널을 설치해달라고 서울시와 광진구에 요구했습니다. 광진구 측은 서울시가 자동차 전용 도로의 소음 피해와 관련해 올 12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방음벽 설치 계획이 나올 것이라 전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방음벽 정책은 어느 것이 먼저 설치됐느냐를 따져 설치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강변북로 천호대로 북단 구간보다 해당 아파트가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방음터널을 요구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게 먼저냐? 도로가 먼저 뚫렸냐 아니면 아파트가 먼저 지었냐? 그걸 상당히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는 현재까지 그렇게 방음벽 설치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강변북로 개통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재작년 구리 암사대교가 완공되면서 중부 고속도로에서 오는 차량과 동서울 터미널로 오는 버스들이 아파트 앞을 지나게 돼 교통량이 많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중부 고속도로에서 오는 차들이 거의가 암사대교를 건너서 일로 지나갑니다. 저쪽 올림픽대로 막히니까. 그다음에 동서울 터미널이 있다 보니까 그 버스들이 전부 다 일로 오고. 한편 서울시는 주민들의 피해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방음터널 설치를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을 지나다 보면 주인은 없는데 농특산물만 올라가 있는 가판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농민들이 시험 삼아 해봤다는데 의외의 호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길가에 놓인 좌판이 하나 눈에 보이는데요. 이 마을 사람들이 직접 키운 것으로 보이는 고추, 그리고 호박, 가지, 오이, 그리고 이 지역 특산물이라고 합니다. 이 개복숭아로 만든 발효액 등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로 가면 이 현금 계산대라고 써 있는데 이곳이 아마 이 값을 치르는 이른바 돈통인 것 같은데요.
자, 이 그 호명리 마을회가 매주 주말을 맞아서 운영하고 있는 농특산물 무인 가판대라고 합니다. 이 호명호수나 북한강 레저타운, 수상 레저타운 등 인근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주된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150만 원 정도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뭐 그리 많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요. 이 식구들 먹이려고 텃밭에서 키운 작물을 가지고 새로운 수확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곳 주민들 상당히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장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장님 잠깐 나와주시죠. 네. 자, 이 그 무인 가판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처음에? 저희가 이게 농산물 자판대가 7년 전이나 8년 전에 먼저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때 활용을 못하고 처박혔던 거를 갖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저희 마을 입구에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 판매를 하시다 보니까 주민들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나요? 주민들 반응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예, 양이 많거든요. 아무리 텃밭에서 키워도 이 농산물이라는 게 양이 많이 나와서 본인이 드시고 남는 걸 가지고 이쪽 자판대에다가 무인으로 판매하게 됐습니다. 아, 사가시는 관광객들은 어떻게? 저렴하고 너무 좋아하시죠. 네, 마트보다 훨씬 뭐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니까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보신 것처럼요. 이 한편 이 마을 주민들은 이 농특산물 무인 판매대에서 거둔 소득의 10%를 이웃돕기나 그리고 마을 발전 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오용석입니다. 부동산 관련 카페를 보니까 오늘 전해드린 송파구 실버케어 센터와 관련해서 이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더군요. 이 건물이 너무 높아 일조권과 조망권을 해친다는 주장부터 이 서울시의 불통 행정의 비난, 그리고 자녀들 교육에 안 좋을 거란 의견에 쓰레기 소각장 등 기피시설이라는 비유까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주민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한편으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늘어나는 노인시설은 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오늘 달력을 보니 음력 7석이던데 이 세대 간의 오작교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